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자, 제가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부터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나쁜 소식을 먼저 듣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악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선거인데요. 선거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은 사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큰 상관이 없어 보여요. 전문가들마다 누가 되는 게 더 낫다 전부 얘기하는 게 다르고 다 나름대로의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거 그 자체가 아니고 그로 인한 부양책의 지연이나 결렬입니다. 현재 부양책이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선거로 인한 영향이란 거는 사실 오피셜은 아니지만 뭐 미국 주식 하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선거로 인해 부양책이 크게 지연되거나 결렬될 것 같다는 얘기가 선거 앞뒤로 계속 나온다든지 하면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예 논의를 취임 뒤로 미루겠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결렬되었다고 하든지 이렇게 부양책이 지연이나 결렬되는 게 완전히 확정되는 얘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재유행, 재확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로 인한 락다운이 문제입니다. 소비의 악순환이 발생하죠. 소비자가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줄이고 그것은 개인 사업자나 기업들의 수입을 줄이고 그거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줄이고 그러면 소비자는 소비를 더 줄이는 이 소비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부양책 실패와 락다운이 왜 주가를 떨어뜨리는가? 혹자는 불안 심리 때문에 떨어진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주가를 떨어뜨리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의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정하죠? 미래에 기대되는 그 기업의 수입, 즉 EPS에 기대되는 성장률을 대입한 주가 배수 비율, 즉 PER을 곱해서 기업의 목표 주가를 구합니다. 그런데 부양책과 락다운이 여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부양책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돈이 가지 않고 실직한 사람들이 더 이상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락다운이 늘어난다. 이것들은 전부 소비를 줄이는 일들이라고 했죠.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수입이 줄죠. 즉, 이것들은 전부 기업들의 실질적인 미래 수입 기대치를 낮추는 일입니다.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벌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EPS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대되는 기업의 성장률도 같이 내려갑니다. 기업의 성장률이 내려가면 성장률을 기반으로 책정하는 PER도 같이 내려가죠. 즉 EPS 곱하기 PER이 목표 주가인데 EPS와 PER이 둘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기대 수익률, 목표 주가가 실제로 크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가를 내리는 진짜 이유예요. 단순한 불안감이나 불확실성 증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이런 악재들을 이길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할까?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호재는 악재의 해소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악재들을 해소시켜줄 만한 일들입니다. 가장 쉽게 부양책 타결,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감소, 백신의 사용 승인 이런 소식이 나오면 원래 시장이 기대했던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EPS와 PER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팔았던 주식들을 다시 사게 되고 시장은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4월부터 한 8월까지 같은 그런 엄청난 2차 랠리가 올 수도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땐 누가 봐도 약간 비현실적인 과열이었죠. 앞에 말한 악재들이 해소되면 그냥 원래의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종식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들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불안 요소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과열 상태가 다시 온다기보다는 지나친 환희나 공포가 없는 원래의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갑자기 모든 악재를 이기고 하루아침에 시장이 대반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양책이 없고 락다운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실질적인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내일 실적 발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호실적을 발표하면 지나치게 침울해진 시장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대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계기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이 애프터마켓에서 3% 가까이 오른 게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같은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핀터레스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서 애프터마켓에서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어떤 애가 실적이 좋으니까 그 친구들도 다 실적이 좋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 특히 같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기업, 또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내가 가진 주식이 아니라고 해도 챙겨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선 오전에는 빅테크들의 실적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송을 하고, 저녁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하루에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관련 중요한 뉴스가 2개 있는데 아침에 다루지 못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의 모델 3가 유럽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최근 테슬라가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다 이러면서 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테슬라는 원래 유럽을 각 분기의 마지막 달, 그러니까 3, 6, 9, 12에 집중적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7, 8은 원래 낮은 게 맞습니다.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9월은 당연하게도 판매 순위 1위를 달성을 한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테슬라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맨날 트집을 잡아요. 물론 아직 연간으로는 르노 조이에 이어서 2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 차량은 급이 다른 차예요. 가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기가베를린이 내년도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가베를린이 유럽에서 같은 유럽 상대로 무관세로 차량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가베를린은 공식적으로는 내년 7월 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듯 더 일찍 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유럽에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샹하이가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그러면 유럽 쪽의 공급 부족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테슬라를 공격하는 세력 중에 최근에 중국 판매가 감소해서 그걸 감추려고 유럽으로 물량을 떠넘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 자동차고요. 성장률도 보시다시피 조금도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안 팔려서 유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기가 샹하이에서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테슬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자동차 그룹인 피아트 그룹이랑 탄소 규제 크레딧을 판매하는 단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몇 년 계약인지는 아직 기사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테슬라 공격 세력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규제 크레딧은 곧 사라질 거다. 일시적인 수입이고 그런 규제 크레딧을 빼고 나면은 테슬라는 여전히 적자다. 근데 이것도 세후로 계산하면 제가 적자가 아니라고 했죠. 흑자라고 했습니다. 세후로 계산을 하면은. 근데 이번 계약은 앞으로도 크레딧 수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연 기관차들이 내연 기관을 생산하는 한 크레딧 판매 수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테슬라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기대 심리 이런 거가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 기대 수입을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규제 크레딧 판매 매출은 사라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테슬라의 향후 미래의 수입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수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고 목표 주가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소식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모두 굳건한 멘탈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